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EVA하고 우리 MVA를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재무관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또 중요하게 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우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많이 교수님들이 이제 좋아해요. 자, 우리가 EVA는 뭐냐? 영어로 보면요, 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 MVA는요, Market Value Added, 시장 부가가치. 이렇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자, 정의를 볼게요. EVA는 요게 정의예요. 쉽게 보시면 세후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을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영업이익인데 우리가 돈 벌면 크게 회사에서 3명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누구죠? 그렇죠? 채권자. 두 번째는 정부. 정부한테 뭘로 주죠? 세금. 세 번째는 주주한테 돈을 줘야죠. 배당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회사 만드는데 정부가 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세금은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돈을 주는데 세금은 빼고, 세금도 비용이라고 되면 그죠? 영업이익이지만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요 얘기는 그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돌아갈 돈인 거죠. 근데 주주가, 채권자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 투하자본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랑, 그쵸? 우리가 말하면 기타 손익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영업이익은 그 회사에 원래 고유한 사업이 있잖아요. 고유한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기타 손익은 고유하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현대차가 차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업이익에 포함되겠죠. 근데 현대차가 뭐 토지나 뭐 다 쓴 기계 같은 거를 뭐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요, 기타 손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유한 사업에서 돈을 번다는 건 우리가 투하자본,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영업활동에, 그러니까 투하자본이라고 돼 있지만 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업활동에 투하된 자본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자산이 100조인데 이 중에 보면 10조가 이런 게 있어요. 리조트가 10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조라는 건 현대자동차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90조만 투하자본 된 거죠. 이렇게 계산해요. 이 투하자본에 대한 비용은요,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의 비용이니까 이걸 가중평균자본 비용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중평균자본이유란 건 이런 거죠. 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으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금하면은 1년에 10만 원이 돼. 110만 원. 두 번째는 주식을 투자해봤어. 내가 105만 원을 벌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야, 내가 105만 원을 벌었으니까 돈 벌었네? 이렇게 볼까요? 아니죠. 예금만 하더라도 내가 110만 원이니까 넓게 본다면 요 10만 원이라는 거, 10%죠? 10%가 뭐예요? 이 10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요 제일 큰 게 요 예금에 대한 이자다라고 한다면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바로 기회비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못 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EVA는요, 쉽게 말하면 얘가 뭐예요? 기회비용인 거예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빌린 돈,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기회비용 곱하니까 기회비용이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었지만
주주 채권자보다 기회비용보다 이게 커야지 어떤 주주하고 채권자의 가치를 증가시켰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반대면 오히려 주주하고 채권자의 가치를 떨어뜨렸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EVA라는 거는 어떤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건 요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요 예제를 보시면 한국 기업이 총 자산이 1,000억 원이래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영업에 활용된대요. WAC가 10%래요. 법인세율이 20%고 영업이익이 200억이래요. 그러면 요거 한다면 세후 영업이익 얼마죠? 200억에서 1만에서 10% 빼니까 160억이죠. 얘는 기회비용 얼마예요? 1,000억에 10%니까 100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예요? EVA는 60억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든 게 EVA예요. 그럼 EVA는요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어떤 경영진의 성과 평가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올해가 20X1년이라고 해볼게요. 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억이 발생했어요. 야, 그럼 경영진이 이거 잘했냐 못했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회사에 예를 들어 WACC가 10%고 텍스 레이트가 20%고 그 다음에 전체 투하 자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보시면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회사는 그쵸, 100억이라는 돈이지만 실제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가는 건요 100억 곱하기 20%니까 80억이죠. 투하 자본이 1,000억이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10%니까 100억이죠. 80억 빼기 100억은 마이너스 20억이죠. 오히려 주주하고 채권자의 가치를 훼손시켰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흑자로 영업이익을 냈다 할지라도 이 기업의 경영진은 경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EVA예요. 그 다음에 EVA랑 같이 나오는 게 시장 부가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얘를 이제 MVA인데 뭐냐? 기업이 이렇게 존재하죠. T는 0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기, 2기, 그래서 무한대 기간 동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렇게 투하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채권자인지 주주는 의미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기업 전체의 가치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100억이라는 걸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모든 자산이 전부 다 영업 활동에 사용됐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요때 EVA가 10억이에요. 요때 10억이고 매년 EVA가 10억씩 난다고 해볼게요. 요 회사의 WACC가 10%고 그럼 미래 EVA 현재 가치 얼마예요? 10%는 100억이죠. 그럼 뭐예요? 요 기업이 추가로 얻게 되는 100억이죠. 그럼 이 기업의 가치 얼마냐? 100억에다가 기존의 투자 금액 있잖아요. 투자 금액에다가 투자 원금이잖아요. 추가로 더 얻게 되는 거, 요 100억. 요게 EVA의 미래 EVA 현재 가치 합이잖아요. 가치 합. 이게 이름이 기니까 이걸 우리가 MVA라고 하자. 그러면 둘이 200억이 되는 게 요 회사의 기업 가치죠. 그러니까 뭐냐면 MVA라는 건 미래에 발생하는 요 EVA 있잖아요. 이 EVA의 현재 가치의 합을 우리가 MVA라고 해요. 그럼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투하 자본이잖아요. 전체 기업의 자산에다가 MVA를 더하면 기업의 가치가 되겠죠. 그럼 이 기업 가치는 우리가 MVA를 또 뭘로 보냐면요, 이렇게도 봐요. MVA는 시장 가치, 장부 가치, 그죠? 장부 가치는 투자한 거예요. 시장 가치는 미래에 요 투자한 돈 이상까지도 감안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MVA가 양수인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음수인 기업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장부 가치하고 시가 보면 PBR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MVA가 항상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기업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회사들 PBR이 1보다 낮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EVA가 음수라고 볼 수가 있죠. 기업의 시장 가치는 기업의 장부 가치에다가 이렇게 시가잖아요. 거기다가 미래 MVA를 더한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는 기업의 장부 가치에다가 MVA인데, MVA가 뭐예요? 미래 EVA의 현재 가치잖아요. 장부 가치에다가 미래 EVA의 현재 가치의 합이고, 이 EVA는요
채권자하고 주주이기 때문에 요 WACC로 이제 할인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EVA가 굉장히 무한대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이 경제학에서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 그렇죠? EVA가 초과 이윤이라는 의미인데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만 독점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가 어렵죠. 과점에서도 일부의 형태만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독점적 경쟁이거나 이게 좀 더 우리가 더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인데 그런 경우엔 단기적인 초과 이윤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초과 이윤은 발생하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이 EVA가 무한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고 좀 유한한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우리 뭐 수업 목적으로는 이제 문제에서 EVA가 뭐 무한히 발생한다, 뭐 성장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MV하고 EVA 보시면 되고, 아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여기 말 문제들 여기서 문제들은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회계사 문제긴 하지만 다 풀어보셔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틀려가면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도 보시고 대신 얘는 그쵸?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 5번, 6번 뭐 다 풀만하다. 그래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아 이제야 재무관리 입문에 대한 좀 상세 강의가 끝났네요.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혹은 네이버 우리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